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곱째 별과 떠나는 탈익술래 북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일곱째 별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게 된 저는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김슬기 활동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부탁드릴 게 있는데 지금 이 북콘서트가 보시다시피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앞으로 지나다니시는 행위, 그리고 옆 사람과 이렇게 사담을 하시게 되면 그 소리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담을 조금 자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북콘서트를 제안해 주신 울산 4.16 기억행동 이은정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인사말 하라 해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 일곱째 별님은 저희 울산 북구 주민투표 할 때 그 청와대 앞에서 그 15일간 그 농성을 했었거든요. 그때 매일 와주셨어요. 그 서울 사람이라고 너네 혼자 이렇게 심심하지 한 사진도 찍어주고 피켓도 함께 했던 그런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 때에도 오셔서 그때 왜 그 아파트 돌면서 같이 서명받고 했었던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말 저희들에게는 탈핵의 아주 오래된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널리 알리고 싶고 울산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북콘서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먼저 본격적인 북토크에 앞서서 이 콘서트를 축하해 주시려고 저 멀리 대전에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분이 있습니다. 신윤철 선생님의 오카리나 연주를 듣고 본격적인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탈핵의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곡은 뭐 어떤 곡이 좋겠냐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고향 관련된 곡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고민하다가 그 1920년도에 정지용님이 고향의 그리움을 담은 시를 쓰셨고 이동원 가수가 그 시를 보고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김희갑 씨를 찾아가서 몇 번에 걸쳐 부탁을 해 곡을 만드는 노래를 그 박인수 테너하고 같이 불렀던, 그래서 89년도에 발표한 곡입니다. 향수라는 곡입니다. 뭐 잘 될지 모르겠어요. 좀 어렵더라고요. 그냥 좋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앵콜, 앵콜.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준비해 왔습니다. 아시는 노래 같은데요. 임영웅이가 21년도에 발표한 서른도 씨가 임영웅을 위해서 만든 곡이랍니다. 임영웅 씨가 가수가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 생각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가슴 따뜻한 연주해 주신 신인자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모신 작가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이제 필명이 일곱째 별, 네, 일곱째 별님은요,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의 작가로 일하시다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아이템을 이제 내셨는데 그걸 거부당한 뒤로 방송 일을 그만두시고 거리로 나와서 펜을 들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 일곱째 별의 탈핵순례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시작이 나아리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아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아리부터 시작해서 영광, 삼척, 후쿠시마 등 엄청 다양한 탈핵운동 현장에 계셨던 이야기가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특히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는 아까 이은정님 말씀하셨는데 2020년 북구 주민투표 이후에 그 결과를 청와대에 이제 알리고자 농성시위 하실 때 함께 결합해 주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일곱째 별 작가님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걸로 하면 되나요? 그거 하시고 요거 같이.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울산은 아주 따뜻한 도시죠. 오늘 이렇게 추운데 전 한 5분, 10분 오실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혹시 임수필 씨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안승찬 씨 안 오셨어요. 이명상 씨 오늘 바쁘다고 들었고요. 박진영 씨 오셨고요. 네, 이은정 씨 네, 오셨습니다. 제 책에 등장하시는 주요 인물들이십니다. 네, 울산은 정말 친구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손이 너무 떨리네요. 저 닮았나요? 너 누구지? 누구죠? 불과 3, 4년 전에 저입니다. 하도 오래 땡볕에 걸어 다녔더니 이렇게 됐어요. 네. 2010년 사진이에요. 네. 방송 작가로 한 30년 가까이. 지금도 하고 있고요. 방송을 이제 주요 방송사가 아닌 소신 있고 의식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2017년에 루포 작가로 등단을 했고요. 이제 차차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또 에세이스트로 에세이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왜 일곱째 별이냐고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제 이름에 경자가 들어가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태어나고 3일 밤을 지새우시면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근데 그 경자가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계할 때 그 일곱째 천간 경이에요. 그래서 별 이름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곱째 별, 이 한자를 그대로 풀어 쓴 우리 순 우리말로 제가 등단하면서 제 필명을 삼아서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소개하고 있고요. 본명을 안 쓴 지가 꽤 오래됐죠. 17년부터니까 한 7년 되는 것 같아요. 이름을 바꾸면서 다른 삶을, 다른 생을 살아보려고 애를 썼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제 이름은 일곱째 별이고요. 제 삶을 바꾼 책인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엠마 골드만이라는 아나키스트 그리고 활동가, 작가, 20세기 전반에 걸쳐서 북미와 유럽에서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여자 운동가예요. 활동가. 이 책을 제가 제 또래의 한 10명, 저까지 10명 정도에 되는 여성분들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씩 3년을 이 책을 읽었어요. 이 책 한 권을 3년 동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글판이 없었기 때문에 원서를 저는 중2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공부 잘하시는 그런 여성분들하고 같이 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1월 10일, 14년 1월 10일부터 16년 11월 18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2시간씩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엠마 골드만이라는 인물을
저는 한 번도 위인을 존경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이런 여성처럼 살면 어떨까?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여성이, 이 엠마 골드만이 한 말 중에 저는 저 말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춤을 출 수 없는 혁명은 진짜 혁명이 아니다. 우리가 운동이 너무 빡빡하고 무섭고 드세고 겁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조금 전에 우리 신유천 선생님이 연주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그렇게 놀이가 있고 웃음이 있고 춤이 있는 그런 운동이 저는 생명력이 있고 더 길게 더 오래 간다고 생각해요. 우리끼리만의 운동이 아니라 다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춤을 출 수 없는 혁명은 진짜 혁명이 아니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아서 그래, 춤을 출 수 있어야지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 책에서 배운 게 딱 요거 이 단어, 두 단어예요. 이 책은 500페이지가 넘어요. 500페이지가 넘는 책 중에 cause and inner voice라는 이 단어를 제가 염두에 뒀는데 우리말로 바꾸면 대의 명분과 마음의 소리예요. 저는 굉장히 명분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다 싫다보다는 옳다 그르다에 더 기우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그래서 명분이 항상 중요했어요. 그래서 대의 명분이 되는 일에만 나가다 보니 저 자신을 많이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inner voice, 내면의 소리를 들으려고 아주 많이 노력을 했어요. 탈핵이라고 하면 대의 명분이죠. 하지만 저에게 inner voice는 황분희 부위원장님이에요. 그리고 이은정 우리 탈핵버시고 제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는 곳에 제가 가게 됐어요. 아무리 대의명분이 그럴듯하고 거창해도 거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황분희 부위원장님이 뭘 하신다 하면 가게 되죠. 은정이 절 부른다 하면 가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울산 북구 주민투표할 때 왔겠죠. 그게 20년 6월 5일, 6일 양일간이었어요. 예, 그때 왔던 기억이 나고 그때 하루에 500명 서명 받고 제가 모르는 동네에 와서 서명을 받는 건 은정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예, 그래서 그 내면의 소리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올 초에 그 윌리엄 워즈워드라는 그 시인 있잖아요. 영시. 그 시를 읽다 보니까 이런 시구가 있는 거예요. In world which is the bliss of solitude. 자, 은정 해석해 주시겠어요? 천도스님, 신유준 선생님, 우리 교장 선생님 해석해 주세요. 아, 네, 기계 전공이시. 아, 이게 내면의 내부의 eye, 눈이에요. 내면의 눈. 근데 어떤 것이냐면 고독의 환희, 고독의 축복. 이 내면의 눈이 위치로 설명되는 거죠. 아, 저는 중2 수준입니다. 제가 영어를 잘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 내면의 눈이 이 고독의 축복이라는 그 뜻을 제가 올 초에 다시금 새겼어요. 제가 혼자 걸으면 무척 외롭거든요. 짐도 무겁고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어디서 잘지 오늘은 뭘 먹을지 알 수 없는 그런 긴 걸음을 걷다가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외로움이 승화가 되면 고독이 되겠구나. 그러면 좀 덜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시에서 이게 수선화라는 시예요. 수선화라는 시에 이 식구가 있는 걸 보고선 역시 내 마음에 눈을 뜨고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은 축복이구나. 이 고독이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올 초에 1월 1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따끈따끈한 저의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제가 이제 14년 1월부터 엠마 골드만의 리빙 마이 라이프를 읽었는데 그 해에 이 사고 혹은 참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울산에서 노란 리본을 아직도 접고 있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예, 여러분 모두 다 아시는 그 사건 혹은 사고 그리고 참사 예, 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까 그 우리 슬기님이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예, 세월호 참사가 나고 제 인생이 바뀌었고 그건 저뿐만 아니라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인생의 삶의 균열이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이 일로 인해서 삶이 많이 바뀌셨죠. 예,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광화문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다 아실 거예요. 영석이 어머니, 또 호연이 어머니, 또 백기환 선생님, 돌아가신 백기환 선생님. 매주 토요일에 광화문에 나가면 이분들이 계셨어요. 맨 앞줄에 그 추운데 눈밭에 앉아 계셨고 저는 총 24번에 이 집회 중에 22번에 참석했어요. 이거는 제 자랑이 아니에요. 솔직히 울산에서 매주 서울에 갈 수 없잖아요. 저는 광화문 가까이 살았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투철한 의식이 있어서 나간 건 아닙니다. 하지만 22번을 나갔고요. 매주 여기에서 사진 찍고 기록한 것으로 광장의 열을 그리고 또 하루라는 작품과 그 외에 또 한편으로 제7회 조연과 문학창작기금을 수혜하게 됐어요. 저는 이때 이 상은 하늘이 저에게 주신 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방송작가를 그만두고 저 밥줄을 놓은 셈이었거든요. 그리고 거리로 나와서 글을 써도 아무도 저를 알아봐주지 않고 아주 작은 공모전에도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글을 20년 이상 썼는데 이렇게 재주가 없나? 그만 써야 되나? 그렇게 좌절에 거의 밑바닥에서 이 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 세월호의 아이들이 또 하늘이 날 도와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방송작가에서 르포 작가로 변화하게 돼서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죠. 저 끝에 있는 사진은 제가 이제 사진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사진전에 냈던 작품인데 21년에 돌아가셨어요. 백기환 선생님. 그 임을 위한 행진곡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그 노래가 나올 때 저렇게 손수건으로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찍었고요. 정말 고마우신 분인데 저분이 혁명의 늪에 빠지면 예술이 앞장서나니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사진전, 촛불 사진전을 했었는데 그때 와서 방명록에 그렇게 써주셨거든요. 그 말씀이 있었고 또 딱 한 발대기에 목숨을 걸어라. 저 말씀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발 한 발씩 목숨을 걸고 어떻게 삶을 바꿔나갈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원래 다큐멘터리 작가였는데 르포 작가가 되었어요. 주관을 곁들이지 않고라고 나오는데 르포 작가로서 객관적인 것은 없어요. 예, 객관적인 건 없어요. 보도국에서도 심지어 객관적인 것은 없어요. 모두 크리에이터, 창작자의 주관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죠. 예,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주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르포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촛불 집회에서 유성기업 사람들을 만나요. 이 한강호 열사가 왜 죽었는지 그거를 이상했어요. 제가 상을 받으니까 주변에서 글을 써달라는 청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길목인의 편집장과 그 사회적 협동조합 길목의 이사장님 이런 분들이 실은 제 사진학교 옆에 계시던 분이 그 이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일곱째별 상 탔으니까 좋은 일 좀 해. 그러면서 길목인의 르포를 연재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성기업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죠. 8월부터 상탄 그해 8월부터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전태일문학상을 유성기업 이야기로 받게 됐어요. 이것도 역시 이제 하늘이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 타고 나서도 이분들이 10년 투쟁하셨는데 그중에 제가 4년을 함께 했어요. 계속. 이분들이 기자회견 하는 데마다 갔었고 오체 투지 하는 데마다 갔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사진은 한겨레 신문 그 한 장의 다큐에 실렸던 사진입니다. 아, 이제 나오시는군요. 지금 저기 와 계신데 황분희 부위원장님을 촛불 집회 때 만났어요. 만났다기보다는 아주 멀리서 봤죠. 털모자를 쓰시고 전기 아끼라고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힘들다고. 그래서 그 해에 제가 혼자서 무작정 렌터카를 울산에 비행기를 타고 왔나? 그래서 렌터카를 몰고 무작정 고리를 거쳐서 나아리에 갔습니다. 그때 저 찢어진 현수막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라고 해서 찍은 저 사진이 이제 한겨레 신문 한 장의 다큐에 실렸죠.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나아리와 아주 직접적으로 나아리 일에 이주 대책에 그 투쟁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그때 찍은 사진이 이제 고리핵발전소 여기를 거쳐서 나아리를 갔거든요. 예. 그때 찍은 사진, 이 사진도 이제 전시가 됐던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제가 18년에 성원기, 저는 톰이라고 부르는데 성원기 전 강원대 교수님을 만나서 저게 이제 영광 핵발전소에서부터 걷기 시작하는 그 탈핵 순례 그림 사진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걸으면서 계속 제가 이제 함께했던 룻볼을 통해서 이제 사회적 운동을 했던 일들이 이제 파인텍, 이 고공에서 저렇게 오래 계셨던 것, 그리고 콜텍, 기타 만드는 회사, 콜텍 회사 또 이제 같이 했었고, 제주도에 또 2번째 공항을 세운다고 해서 그것도 또 반대하는 일에 이제 함께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계속 같이 해나갔어요. 걸으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김진숙 복직 투쟁. 그때 이제 광화문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식하실 때 그때 부산에서 명예복직 그 동시퇴직 기념식 했었잖아요. 그때까지 갔었고요. 이제 물론 저분 37년 투쟁하신 분인데 저는 감히 같이 투쟁했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예, 그렇게 저는 그냥 정말 조금의 도움을 이제 함께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걸으면서 함께했던, 제가 사진을 배울 때 그때 마음 먹었던 게 있었어요. 선생님께 그랬죠. 선생님, 저는 사진전마다 탈핵 운동을 하겠습니다. 제가 크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첫 번째 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원전 백지화라는 사진을 냈고요. 그 다음에 아시죠? 신영아 국장님. 그리고 또 아시죠? 이명상과 이은정 광화문에서 투쟁할 때 오누이처럼 이렇게 있었던 사진, 그 사진전 전시회 때 했던 20년 마스크 작품이고요. 그 다음 22년에 청와대는 어디로 갔죠? 그때가 아마 김진선 총무님하고 일주일 동안 청와대 앞에서 매일 피켓팅 하실 때였어요. 예. 그때 요 청와대 바로 앞에서 찍었던 사진. 그리고 그 옆에는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휴먼을 통한 여러 가지 H로 주제를 잡아서 사진전을 했을 때 우리 잘 아는 그 월성 핵발전소 앞에 저렇게 앉아 계셨던 그 황분희 부위원장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너무 작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사진으로 탈핵 운동을 해왔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거 울산에 이 신문이 저 뒤에 많이 있어요. 오늘 다 가져가세요, 한 부씩. 탈핵 신문이 있는데 이 탈핵 신문 그 1월 8일 기준, 그러니까 14면에 있어요. 여기 보면 국내 핵발전소 현황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많은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고리죠.
여기 월성, 저기 울진, 저기 영광. 예, 이렇게 네 군데를 다 걸어 다니면서 이제 제가 찍었어요.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지금 18기가 운전 중이네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핵발전소 밀집도가 최고예요. 그냥 땅이 좁으니까 핵발전소 많고 그래서 저렇게 많은 핵발전소가 지금 가동되고 있고요. 경주에 11월 30일 새벽에 지진이 한번 났었죠. 4.3, 나중에 4.0.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때 새벽에 4시 55분 갑자기 알람이 울려서 그때 막 부위원장님 은정에게 막 문자 넣고 여진 있는지 없는지 그날 하루 종일 계속 노심초사했었는데 이미 그 지진 활성단층에서 우리가 안전하지 못한 그러한 곳에 부산, 울산, 경주 이렇게 가까이 그리고 산업도시로 서울 다음에 가는 이런 도시에 핵발전소가 이렇게 밀집돼 있어서 정말 위험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예.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송전탑 문제도 심각해요. 그래서 탈탈탈이라고 해서 탈석탄, 탈핵, 탈송전탑까지 운동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이 발전소 옆에는 송전탑이 항상 따라와요. 전기를 옮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이 전기는 주민의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모두 다 많이 아시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울진, 순천, 서천, 해남 이렇게 가는 데마다 송전탑이 보이면 이제는 그냥 습관적으로 찍게 돼요. 지금 이제 정부가 탄소 중립 선언 재생에너지 대체하겠다고 막 하지만 또 직류 송전탑을 계속 건설 추진하고 있잖아요. 발전소가 없는데 송전탑을 세우고 송전탑을 위해서 또 발전소를 세우겠다는 그런 약간 비논리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걸었어요. 8시 20분부터 9시까지 매주 월요일 이렇게 월성 핵발전소 앞에서 이렇게 상여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요 맨 앞에가 김진선 총무님이시고 저기 어딘가에 이제 황분희 부위원장님 계실 거예요. 네. 매주 월요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올해 8월이면 10주년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날은 아마 행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날 우리 나아리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옆에 사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은정과 영상 제가 부산에서 걸을 때 같이 걸어줬죠. 그때 사진 뽑아놨고요. 제가 지금까지 18년 6월부터 19년 8월까지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를 했고 이때는 그 성원기 교수님과 함께했어요. 근데 그 삼척 핵발전소 공동 그 추진위원회 거기서 이제 핵발전소를 막으면서 이게 이 도보순례가 해체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는 혼자라도 걷겠다. 단체가 없어도. 그렇게 해서 이제 걸으면 친구들이 찾아와줘서 며칠 또 같이 걸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틈날 때마다 전국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번 국도 이제 내일부터 7번 국도 한 일주일 걸으면 완주할 것 같아요. 부산부터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그래서 올해 완주하려고 하고요. 18번 국도 완주했고요. 그리고 해남부터 부산까지 완주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배낭에 이 핵발전소 없이 안전하게 살자 이 몸자보를 붙이고 걷고 있고요. 한동안 22년 5월까지 했네요. 매주 월요일마다 8시부터 9시까지는 전국 어디에 있든지 함께 몸잡아 붙이고 걸은 적도 있고요. 요즘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작년에 자전거 순례도 했어요. 저렇게 이제 앞치마를 제작해서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고 써붙이고 군산에서 영광 핵발전소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고요. 그리고 이제 금강길 아직 한 반 정도
예, 자전거 타고 순례했습니다. 아직 자전거는 초보라서 그렇게 잘 많이 다니지 못하고 있어요. 아, 네. 이제 다 아시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요. 안 쓰는 전원을 끄고 코드 뽑고 일회용품 쓰지 않고 또 휴지 대신 요즘 이제 거즈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휴지를 또 아끼실 수도 있고요. 2년 이상 입지 않은 옷과 물건 버리고 함부로 사지 않기. 또 두고두고 읽지 않을 책도 버리고 도서관 이용하기. 유통기한 지난 거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거 과감히 버리고 이제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살기.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제 책에 이제 챕터 8 중에 있을 거예요. 1일 1부임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왜 하냐면 이 정체된 에너지를 벗어나서 새로운 에너지 그리고 지금 내게 꼭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살면은 그렇게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우리가 쓸데없이 많이 축적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내면의 탐욕,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비워나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뿐해진 가벼운 삶을 살아가는 거.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수록 점점 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너무너무 짐이 많아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해서 계속 이제 주변을 정리하면서 소박한 삶을 살아야지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에너지를 과도하게 쓰면 핵발전소는 계속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수명 연장하지 않고 수명까지만 쓰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전기를 덜 써야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물자를 좀 아껴야 되고 그런 것이 넓은 의미에서 탈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나 항상 말씀하시는 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라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2024년 1월 22일 2시 40분에 울산의 여러분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네.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아주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글귀예요. 신은 잉크와 피로 쓰여지고 온율과 혀는 혁명을 수행한다. 또 그 신경과학자 비토리오 갈레세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생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내 입장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백현 선생님의 말씀에 두 말씀 있고요. 전 독일어를 잘 모르지만 아인필룽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그 단어가 직관적으로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설명을 듣지 않고. 제가 인터뷰를 하거나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 그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집중해서 그 사람에게 몰두하면 직관적으로 그 사람 입장이 되는 그런 경험을 종종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르포도 쓰고 있습니다. 저기 4개 보이시나요? 은정이 정원일기 제가 연재할 때 만년필하고 공책을 사서 저렇게 필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갖고 있다가 특별히 제작했습니다. 저 일이 저에게는 정말 천군만마 같은 힘이 되었어요. 아무도 읽지 않는 고작해야 조합원 300명 되는 길목인이라는 아주 조그만 웹진에 제가 연재를 하는 그 에세이를 보고 은정이 이렇게 진정한 독자로서 손수 이렇게 만년필로 써준 저 일이 아마 제가 힘들 때 저를 버티게 해줬던 그런 힘이 되었죠.
예, 확실히 그랬습니다. 예. 지금 또 브런치 일곱째 별 치시면 바로 또 제 글 바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예, 길목인 치셔도 르뽀하고 일곱째 별의 정원일기가 연재되고 있고요. 그리고 브런치에 일곱째 별 치시면 제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예, 제가 여러분 책에 써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도보순례 하시는 분들 다 이 생각을 하고 계세요. 생명과 평화와 자유와 사랑을 마음에 가지고 걷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 옆에 그림은 제가 그 에세이에 연재할 때 제가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에요. 네. 자, 여기까지 제 이야기는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 그리고 지금까지 탈핵 운동하셨던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들어보시고 궁금한 점 질의응답 가지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먼저 하실 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탄핵 말고 다른 거 물어봤잖아요. 네, 잠시. 강정 이야기 나왔는데 네네. 강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강정의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문정현 신부님을 이제 최근에 뵌 적이 있어요. 군산에 600년 된 팽나무가 있거든요. 아시나요? 네. 하재마을. 가봤어요. 예. 거기에 20주년 그 평화바람 20주년 때 11월 25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가서 뵀는데 문정현 신부님 요즘 군산에 계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제2공항 반대 투쟁했을 때는 한 2020년, 예, 그때까지 일을 했고 그 이후에 들리는 소식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제가 거쳐갔던 마을 정류장 찍었던 거. 예. 작가님께서 사진 슬라이드로 네네. 지금 시간에 네. 보여주면 좋겠다고 하셔서 네. 여기 질문, 예. 책을 잘 읽었는데요. 네. 그 62쪽에 보면은 네. 걷는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이렇게 했을 네. 때 성원기 교수님께서 이렇게 네.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네. 혹시 선생님께서 또 여기서 추가를 해가지고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저는 좋은 좋은 질문이고요. 저는 걸으면서 지금도 이 생각해요. 걷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근데 몸자보를 보세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길을 잃었을 때 차를 태워주시는 분도 여러 분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어딘가 도착하면 아까 지나갈 때 봤어요 라고 말해서 환대해 주시는 분도 봤어요. 보신다는 건 뭔가를 인식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아무런 자극이 없는 것보다 그래도 누군가 한 사람 지나갔을 때 뭔가를 보고 저 사람 뒤에 뭐가 달렸지? 이렇게 보고 핵이 위험하구나. 안전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저는 하루에 한 20km 정도를 걷거든요. 한 명만이라도 몸자보를 보고 저게 뭐지? 하고 생각하고 지나가면 전 제 걸음이 헛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또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지에 질문이 이렇게 많은데 이 질문 해주신 분 이 시간이 3시에 끝나야 돼서 예. 그죠? 궁금한 게 없으신가 봐요. 그 책 내용이 아니어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책을 읽으신 분도 있고 아직 못 읽어보신 분들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작가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공유해 걷기죠. 주시면 좋겠습니다.
걷기. 예, 걷기만 한 게 없어요. 진짜로 걷기만 한 게 없어요. 집안에 저는 이제 약간 집순이거든요. 집에 콕 박혀 있는 스타일인데 일단 나가면 그냥 일단 나가서 걸으면 그래도 좀 숨이라도 깊게 쉬고 그리고 도보슬레 좋은 점이 내가 목표한 그 지점까지 오늘 내에 가야 되거든요. 중간에는 뭐 잘 때도 없고 먹을 때도 없어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약간 신변의 위협하고도 관계가 돼서 그래서 정말 열심히 걷게 되거든요. 그러면 걷다 보면 많이 좀 해소가 됩니다. 그럼 걸으시면서 막 다른 생각을 하시면서 막 걸으시는지 아니면 그냥 어떤 생각이나 막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산책 같은 거 할 때나 이럴 때 책 같은 거 읽고 막 떠오르는 생각들이나 이런 걸 막 생각하면서 걸었다가 집에 와가지고 막 쓰고 막 이러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 그냥 별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선생님 말고. 저는 계속 질문을 해요. 떠오르는 질문들을 저는 질문을 합니다. 제가 믿는 신에게. 질문을 하고 물론 답은 없죠. 그 침묵을 답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물으면서 질문하면서 걷습니다. 그 질문 중에는 제가 왜 걷죠?도 있겠죠. 네, 질문하면서 걷습니다. 책 61페이지 보면 네, 그림 사진 밑에 탄핵운동은 독립운동이다라고 적혀있는데요. 네, 네, 좀 구체적으로 네. 독립운동하면 이 질문의 답은 그 181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강원대 명예교수로 계신 성원기 토음께서 181쪽에 보면 탈핵은 핵무기, 핵발전소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핵무기를 모두 폐기하고 핵발전소를 모두 폐쇄하여 안전한 나라로 가는 것으로 핵으로부터의 독립운동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이 어렵잖아요. 어렵지만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것은 177쪽에 나와 있어요. 탈핵은 당장 핵발전소를 모두 정지하자는 게 아니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단계적으로 정지시키고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으며 대안에너지를 개발해 상용하자는 것이다. 네, 이것입니다. 네. 저도 공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국도로 이용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요즘은 자전거길이 잘 나와 있어서 자전거길 주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럼 그 가방이 무거울 텐데 가방을 어떻게 가지고 지금도 가방이 숙소가 없을 네. 때 네. 저녁에 20km를 정도 걷는다 하셨는데 네. 걷고 난 뒤에 숙소가 없고 밥 먹을 데가 없을 때 난감하잖아요. 네,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몇 번 그런 적이 있는데 혼자선 그런 적이 없었고 친구가 이제 도반이 있을 경우에 야영한 적도 있고요. 근데 이제 혼자서 갈 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모험은 못 하고 거리를 좀 줄이더라도 숙소가 있는 데서 그냥 멈추죠. 짐은 예전에는 이제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걸어갔다가 다시 버스를 타고 와서 차를 가지고 가고 이랬는데 이게 에너지를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배낭만 가지고 왔습니다. 어깨가 많이 아파요. 어깨가 엄청 아프고. 네, 엄청 아파요. 그래도 간식이라든지 네. 행동식이 있어야 되니까. 뭐 있을 땐 있고 없을 땐 없고 그래요. 6시까지 걸으실 것 같은데 중간에 뭐 드시는
중간에 식당이 나오면 예, 아무 데서나 먹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건 어떻게 해결을 하시죠? 아, 그거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글 써서는 진짜 돈을 뭐 거의 못 벌어요. 원고료도 뭐 그렇잖아요. 예, 많이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대전에 있는 모 대학에서 겸임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까 후쿠시마 여기 네. 있던데 네. 뉴스도 걸으셨어요? 아니요, 걷지 못했고요. 그땐 부위원장님이랑 같이 갔는데 그 한 교회에서 하는 선교 활동의 일환으로 저희가 같이 간 거라서 걸을 수는 없었습니다. 거기에 뭐 후쿠시마 관련된 뭐 책 내용 말고라도 네. 이렇게 전할 많이 말씀 주셨어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고요. 네. 근데 그때 이미 그 방사능 지도를 보면 도쿄까지 시뻘건 상태여서 일본에 살고 계시는 분들 많이 걱정되죠. 예. 그때 가신 게 몇 년 정도? 몇 년도? 그때 우리가 몇 년에 후쿠시마가 책에 나와 있을 텐데 네, 18년 꽤 오래됐네요. 그죠? 네, 18년에 갔네요. 2018년에. 근데 그때 제가 그 전에 일본 갈 때는 네. 그러니까 뭐 원전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거는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스즈카시를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원전 사고 나면 자기들은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런 관련돼 가지고 뭐 좀 개선된 게 있는지 사고 나고 난 뒤에 되게 조심스러워요. 일본 국민들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그냥 자국민의 운명이잖아요. 운명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거지. 이민을 가지 않는 이상 그 땅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책에도 나오는데 오카베상이라고 체육교사분이 배를 주면서 방사능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없을 리가 없는데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시간에 다른 분 말씀 시간이 있죠. 질문이 네. 없으시면 네네. 마무리하는 질문을 하고 이건 진행자가 준비한 질문입니다. 네. 작가님한테 네. 울산이 어떤 의미, 사실 아까 강의 내용에서 좀 있긴 했는데 정리하는 의미로 울산이라는 도시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또 앞으로 울산이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탈핵 운동의 핵심 진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이.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친구 도시라는 생각이 들고요. 울산은 정말 이 시민의식이 굉장히 깨어있고 아주 수준 높은 그런 도시라는 걸 제가 걸을 때 느꼈어요. 신정시장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걸을 때 피부로 느꼈어요. 그래서 울산 시민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고요. 그리고 나아리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주대책위원회 나아리와 적극 연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래서 월성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칠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할 건데 마무리하기 전에요. 지금 여기 앞에 의자에 보시면 그 작가님이 실제로 도보순례 하실 때 쓰시는 가방 그리고 스틱 그리고 책 위에 올려놓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조끼 있죠. 오늘 아침에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그 월성원전 이주대책이 그 인접지역 이주대책이 부위원장 황분희 부위원장님이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말씀을 좀 듣고 네,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가지고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화 배우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2주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우리 일곱지별은 저기 별이가 그 말했듯이 서울서 처음 만났어요. 나는 일곱지별이 그뭐 왔는 줄도 몰랐고 누군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정말 그때 서울을 저녁에 올라서 그 단상에 올라서 얘기를 하는데 서울 시내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전기로 불야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느낀 뭐냐면 야,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낭비를 하는구나. 어? 정말 이 뭔가를 바꿔야 된다. 왜 핵발전소를 뭐 좀 줄이고 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아껴 써야 되는데 이거 뭐 완전히 폐근해가 가면 은행에도 안에 불이 켜있고 간판이 불이 켜있고 모든 간판들이 다 버리고 그냥 번쩍. 야,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정말 뭐 처음 그런 큰 단상에 올라가 봤기 때문에 무엇을 말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겪고 있는 거, 정말 눈에 보이는 거, 전기 아껴서 달라는 거와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했어요. 3분 이제 한 팀마다 3분씩 이제 주는 거예요. 올라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3분 갖고 되지 않는다. 내 얘기를 하려고 하면 3분 갖고 안 되니까 나는 제 사람은 10분은 줘야 된다니까. 절대 안 되는데 3분만 하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영주에서 그 먼 길을 가서 죽기는 얼마나 추운지 우리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런 추위를 못 느껴볼 거예요. 입이 정말 얼어붙어서 이 말이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춥더라고요. 그런 데서 억지를 쓰라면 10분을 했어요. 10분을. 나중에는 안 말리더라고. 10분을 하니까 이제 해서 그때 이제 일곱지별이 이제 저를 보고 참 올성에 내려오면서 2년이 되면서 한 5년 동안을 참 많이 왔어요. 오고 좋은 얘기들 책, 또 우시마도 같이 한번 방문했고 정말 일곱지별과 같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참 몇 번이고 좀 해주고 싶고 정말 저 여린 몸으로 참 이 바람만 불면 정말 보면 그래 저 여린 몸으로 그래도 이 마음 하나는 당쳐서 일단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거 그 하나로 이렇게 그 몇십 킬로를 걷고 전국을 핵발전소를 돌아가는 건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저는 내일부터 어떤 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울성 앞에서 우리 목소리를 내면서 이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핵발전소를 이제 수면에 나가지 마라. 더 위험한 걸 30년 되면 조금 세월을 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에 지금 2, 3호기를 좀 하려고 저희들은 지금 다 이거 물리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재가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재가동을 또 얘기가 나올 때는 우리나라의 전 국민들이 수면 가능한 세워라. 이렇게 목소리가 커진다면 저 사람들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그 앞에서 그 작은 10월 말에서는 대응할 힘이 없어요. 그 사람들 이겨낼 힘도 없고요. 그 사람들 대응할 힘이 없어요. 벌써 그 사람들은 재력도 있고 돈도 있고 뭐든지 다 갖췄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바꿀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국민들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소리가 크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털 먹고 살잖아요. 지금도 진짜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울성은 제발 좀 이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20년 전부터 지금 울성 1호기가 지금 균열이라서 방사능이 바깥으로 새 나온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다 할 얘기하고 지금 환경부에서 조사한 결과가 뭐냐 하면 울성은 중수로잖아요. 중수로는 경수로의 삼중수소가 방사능이 경수로의 10배가 더 나온다고 했어요. 학자들이 그걸 증명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 10배 나오는 수치가 기준치 이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준치를 자꾸 논리를 자꾸 대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 지금 깨지는 그 상태로 지금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도 괜찮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지금 참 세계적으로 이 기후위기가 지금 대단하잖아요. 우리나라들 안전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한손 다니는 사람들이 뭐 자기네들은 머리가 좋았어 이거 뭐 사고 안 난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자연은 이길 수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 국민들은 그 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몰라요. 이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게 우리가 쓸 수 있는지를 이 전기 쓰시는 분들이 아무도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소수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안 된다 뭐 좋은 말들을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게 뭐 자기 뭐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하고 직접 관련된 일이 아니라서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그래서 어떻게 이 망하는 말을 하려면 며칠 해도 내가